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8일 기사 첫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서북면 상원군의 지진이 일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8일 기사 두번째 기사 1407년 명령락 5년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는 백관들을 피해 덕숭으로 문안가다. 태상왕이 병으로 사양하고 보지 않았다. 이날 아침에 공신과 백관이 대궐에 나와 정전의 동쪽에 서고 대간 형조는 서쪽에 서서 민무질 등 세 사람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듣지 않으려고 하여 동문으로 나와서 덕숭으로 간 것이었다. 곧 돌아오려 하여 흥덕사 문에 나아가 지신사 황희에게 이르기를 백관 공신이 이미 물러갔느냐 하고 하니 대답하기를 골문 밖으로 나와 있는데 전하께서 환궁하시기를 기다려서 다시 아래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그들이 물러가 흩어지는 것을 기다려 환궁하겠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듣고 물러갔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9일 경호 첫번째 기사 형옥이 세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9일 경호 두번째 기사 성전색 노희봉을 순금사에 내리다. 대간 형조에서 영명 사직 형조 대간에서 연장하여 사직하고 공신백관이 또 대궐들에 나와 아뢰었다. 금지 오기업이 대대로 이어져 만세에 전하는 것은 인신으로서 항상 칭송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전제하기를 꾀하였으니 그 죄가 이거의 부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전하께서 이거의 부자의 죄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또 불충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또 징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뒷사람을 경계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복비의 법은 옛 사람이 비난한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눈짓을 하고 턱으로 가리켜서 신극례를 시켜 무키한 종이를 찍게 한 것이 곧 이런 유이다. 또 내가 전위하려 하다가 복귀하였을 때 민무구 형제가 기뻐하고 근심하는 빛을 번갈아 얼굴에 나타냈다. 내가 그 빛을 살피고 물었더니 민무구가 신은 신의 얼굴빛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십니까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이 없고 너가 한 말이 없으나 너가 물러가 너 집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잘 생각하면 내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을 알 것이라고 하였었다. 지금 만일 그 얼굴에 기뻐하고 근심하는 빛을 띄었다 하여 죄를 가한다면 복비의 법이 가깝지 않겠느냐? 찬성사 권근이 대답하였다. 복비라는 것은 마음에 감추어 두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 이미 마음에 감추어 두고 또 입으로 발하였으니 복비와는 다릅니다. 성성린이 아뢰었다. 내선하려던 즈음에 기뻐하고 근심하는 감정이 얼굴빛에 드러나는 것은 모르거니와 그 나머지 입에서 발한 것은 복비가 아닙니다. 승전색 노희봉이 그 말을 가지고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노하여 노희봉을 옥에 가두었다. 여러 신하가 모두 물러가고 대간 형조에서 사직하기를 빌었다. 금지 오기업은 임금의 자손을 말하며 복비는 마음속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 성전색은 조선시대 때 내시부의 하나이고 왕명의 출납을 하는 일을 맡았는데 승전 내시가 있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19일 경우 세번째 기사 전 현직 감사를 포평하여 상언한 광주 목사 유겸을 진주로 귀양 보내다. 유겸이 좌우도 관리 30여인과 더불어 의정부에 보고하였다. 전 도관찰사 전백영은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하고 의로운 일을 일으켜 해되는 일을 제거하여 한도가 사모하는데 불러 쓰임을 받지 못하고 지금의 감사 유정현이 타경을 받으니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청컨대 위에 전하여 아래어서 전백령을 불러 쓰도록 하소서. 정부에서 계문하니 임금이 노하여 이것은 나더러 사람 쓰는 것이 밟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모조리 체포하여 국문하고자 하니 정부에서 아뢰었다.
만일 모두 체포하여 국문을 행하면 백성에게 폐단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다만 수령 교수 역성 가운데 수청한 세 사람만을 국문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 이에 유겸과 양주 유학교수관 김종, 금영도 역성 이숭덕을 순금사에 가두고 옥관을 시켜 유겸 등에게 물었다. 외관으로서 감사를 포평하는 일이 예전에도 있었느냐? 전백령의 훌륭한 점과 유정현의 용렬한 점을 숨김없이 다 말하라. 또 주모자를 물으니 유겸이 신등이 주모하였습니다 하고 또 유정현이 감사로 있을 때 일찍이 강무 행행의 지응을 틈타 몰래 나머지 물건 10여리바리를 제 집으로 실어갔습니다 하였다. 조사해 보니 실상이 없었으므로 명하여 유겸만 죄주고 나머지는 석방하였다. 이때 유정현을 불러 중군 총지를 제수하였다. 태종실록 14군 태종 7년 7월 2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노이봉을 석방하고 대간 형조를 불러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다. 경등이 아랜 것은 대개 그 직책을 다하고자 한 것이고 자기의 사사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장을 돌려주는 것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일본궁 대내 다다량 덕웅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해주에 해일이 발생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공신과 대간 형조의 관원들이 대궐에 나와 민무구의 죄를 상수하여 청하다.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달이 목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건의로 공신이 죽은 뒤에 토지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규정을 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공신이 적실에 딸만 있고 첩에게 사내 자식이 있어 승중하는 경우는 빌건대 공신전을 똑같이 나누어 대신 주도록 하소서.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내관 황도를 완산에 보내 회안군 이방간의 부인 민씨를 조상하게 하다. 처음에 임금이 이방간의 아내 민씨가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전라도 도관찰사와 완산 부윤에게 명하기를 만일 죽거든 관각, 종이, 견전, 조전, 주구, 임광 등의 전무를 함께 의논하여 판비하고 또 저포와 정오승포를 주어 남녀 비복의 상복을 준비하게 하라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민씨가 죽으니 황도를 보내어 조상하고 인하여 경과하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의 화곡의 손실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삼공신이 민무구 등의 노권 해수에 대해 상세하니 입기하지 말도록 명하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민무구 등 세 사람이 범한 것은 나라에 정한 법이 있고 유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훈명에 함께 사별하여 자손에 이르기까지 몸은 다르나 마음을 같이하여 만세의 변함이 없기를 기약하되 감히 맹세를 어기어 종사에 관계되는 죄를 범한 자는 마땅히 법으로 논제한다고 밝게 천지 조정에 고하여 그 글이 맹부에 간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감히 맹세를 어기고 사특한 마음을 품어 불축한 말을 여러 번 입으로 발하였으니 이것은 종사를 가볍게 여기고 귀신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종사에 관계되는 죄를 범한 바가 이같이 밝게 나타났으니 신등이 곧 엄하게 끊지 않으면 그 죄가 똑같고 또 후세에 인신에 불충한 자를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빌건대 세 사람을 공신 명부에서 삭제하고 노권을 회수하여 전날의 맹세에 신을 보이고
후일의 간사한 자를 징계하소서. 임금이 승전색 노희봉에게 명하여 입게 하지 말게 하였다. 사펼은 피를 마시거나 입 언저리에 바르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대간 형조에서 거듭 민무구의 죄를 청하다. 대궐에 나와 전에 소청을 거듭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등이 내 말을 갖추 들었고 경등의 말을 내가 또한 다 아는데 어찌 다시 이러는가. 형조판서 이지 대사원 권진 등이 아뢰었다. 전하께서 이들 세 사람에게 살을 두시어 여러 신하의 청을 윤허하지 않았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 결단하여 만세 군신의 분수를 바로소서. 임금이 내가 끝내 경등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물러가는 것이 좋다 하니 이지등이 대답하였다. 신등이 자주 대궐들에 나와 상청을 번독하는 것이 어찌 두려울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유사가 법을 지키자면 그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유윤하지 않으신다면 신등으로 하여금 집으로 물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임금이 옛날 인구는 말을 듣는 이도 있고 말을 듣지 않는 이도 있었다. 내가 이미 경등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물러가 집에 있는 것은 경등의 판단에 맡긴다 하니 이지등이 대답하였다. 전하께서 바른 말을 받아들여 일찍이 유사 가운데 법을 지키는 자를 조해주지 않으셨으니 신등이 어찌 상감을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게 진달하여 청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세 사람의 죄를 은폐하고자 하시나 죄는 더욱 밝게 나타났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한 번만 윤허하시면 상덕이 더욱 나타날 것이고 법도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임금이 경등이 법을 거행한다고 말한다면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민무구가 형제 사이에 실현한 것인데 이제 이미 부처하였으니 어찌 다시 중한 죄를 가하겠는가 하니 이지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신등의 청을 유윤하지 않으시나 신등의 청은 그만둘 데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원 이승간이 전하에 아뢰지 못하니 이지등이 물러갔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외선 세척이 삼척부를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다. 전호 정인부가 두려워하고 겁내어 쫓아가 잡지 못하였다. 관찰사가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공신 대간 형조에서 거듭 민무구의 죄를 청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병마절제사 강사덕이 건의한 각 포구의 방어 대책을 채택하다. 각 포의 사의를 상서하였다. 1. 울주 연해 가운데 계운포에서 서생포까지는 수로로 일식하고 육로로는 반식이며 계운포에서 갑북포까지는 수로로 오식이고 육로로는 사식이므로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빌건대 양포의 중앙인 연포 강옥이 장생포에 계운포의 병선을 옮겨 병박시켜 방어하게 하면 구고가 있는 곳에 백성의 주고가 점점 번성하게 되어 울주 업성의 외곽 호위가 겸하여 완전해지고 새 포고가 서로 가서 구호하기가 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울주 한 고을 경내에 수군 두 만호가 있어 관원은 많고 백성은 적으니 빌건대 서생포 만호를 혁파하여 장생포 만호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소서. 1. 남해연 장곳 정랑 등처에 근래에 만호를 차견하고 소속한 군인과 병선이 없으므로 구랴량, 노량의 군인과 병선을 두 곳에 나누어 붙였는데 병세가 고약하여 방어가 헛소합니다. 기묘하지 않은 장곳은 전과 같이 구라량 만호, 노량 만호로 하여금 겸하게 거느리게 하고 정랑 만호는 혁파하여 버리소서. 1. 다대포는 전에는 기묘하지 않은 곳이라 하여 좌도 도만호로 하여금
겸하여 다스리게 하였었는데 지금은 다대포 천호를 두어 부산포의 병선 세 척을 나누어 써붙였으나 병선의 수가 적어서 감히 헛다 정박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도만호가 있는 곳인 부산포에 정박시키고 있으니 이름과 실상이 어긋납니다. 빌건대 천호를 혁파하고 도만호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여 방어하게 하소서. 1. 흥리 외선이 각 포구에 흩어져 정박하여 병선이 허실을 엿보고 있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전번에 도절제사가 의정부에 보고하여 좌우도 도만호가 방어하는 곳에 와서 정박하도록 하였으나 여러 섬의 외선에게 그 까닭을 두루 알리지 못하여 전과 같이 각 포에 흩어져 정박합니다. 빌건대 각 섬의 거수에게 두루 알리고 행장을 만들어 발급하여 도마노가 있는 곳에 와서 정박하게 하여 속이고 위장하는 것을 막아 일체로서 다스리게 하소서. 1. 각포 선군의 군기와 의갑이 모두 정제하지 못하니 빌건대 만호로 하여금 그 음심과 두구를 거두어서 한결같이 견고하게 감독 제좋게 하고 화살촉을 날카롭고 무딘 것이 한결같지 아니하니 야공을 얻지 못하여 스스로 판비하기가 곤란하니 빌건대 군호의 철을 적당히 거두어 매포의 야공 일명씩을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정리하여 단련케 하여 군정에게 나누어 주되 그것을 만드는 동안에는 야공에게 양료로 주도록 하소서. 1. 향화를 자원하여 해변 각 고을에 나누어 둔 외인과 흥리 외인이 서로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언설이 난잡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빌건대 육지의 먼 곳에 옮겨두도록 하소서. 1. 의정부에서 성지를 받들어 행위하여 우도 도만호로 하여금 병선 10척을 거느리고 전라도 지경 안부도 등처에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생각컨대 내이포는 방어의 요회지이고 또 흥리 외선과 외격의 사선이 항상 와서 정박하니 도만호가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빌건대 안부도의 조전하는 병선은 본도 군관 가운데 소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 감정관으로 정하고 병마사 진무로 하여금 영솔하여 방어하게 하소서. 그거를 정부에 내려 의논하니 아랜대로 시행토록 청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식은 30리를 말하고 행정은 외국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고 통행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발행하던 일종의 여행 증명서. 여기서는 도서를 받은 일본의 여러 섬 추장들이 발급한 문인을 말한다. 호조라고 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일대의 외인들의 장사배가 꼬리를 물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흥리 외선이 연속하여 나와서 경상도에 이르는데 일시에 혹은 수십 척이 됩니다. 무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유련하게 하고 혹은 흩어져서 만호에 들어가서 강제로 매매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검으로는 정한 곳에 와서 정박한 외선에게 연해의 각 고을 창고에서 묵은 쌀, 콩으로 시가에 따라 무역하여 그 외선으로 하여금 즉시 본도에 돌아가게 한 뒤에 무역한 어염은 관선에 싣고 낙동강을 거쳐 상도에 정박하여 각 고을에 자원하는 인민에게 쌀과 배를 가리지 말고 하고 화매하여 창고에 넣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대간 형조에서 이간의 죄를 청하는 상소. 이간이 서북면에서 돌아오니 이숙번이 이와 함께 전에 한 말을 대질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공신유사 남제와 대언 대간의 행수 장무에게 명하여 골문 밖에 모여서 이간, 이숙번, 윤자당을 불러 대질하여 신문토록 하니 이간이 즐겨 말하지 않았다. 이숙번이 이간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리 형과 함께 처음에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에게 들었느냐고 물으니 너가 대답하기를 처부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어째서 숨기느냐 하였으나 이간은 그대로 그래도 사실에 실토하지 않았다. 임금이 듣고 이간이 이 말을 꼭
처부에게서 들었으리라는 것은 내가 이미 정상을 다 안다. 또 바깥 사람들이 만일 이 일을 들으면 내가 정치하는 데 실증이 나서 전위하고자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부자간에 혐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묻지 말라 하였다. 이간은 조호의 사위이고 윤자당은 이숙보의 외형이다. 상서에서 삼성에서 이간이 대체에 관계되는 말을 듣고 그때 이숙번 윤자당에게 이르기를 처부에게서 들었다고 하고 금을 17일에 증거하여 물을 때는 처족으로 인하여 알았다고 하고 다시 힐문할 때 말하기를 조희민이 여강군 형제와 서로 친하여 처족으로 인해서 알았다고 하여 말이 한결같지 않으니 빌건대 다시 추액하소서. 전 총재 김첨과 평강군 조희민은 본래 민무구 형제와 마음을 같이하여 한 패거리가 되었는데 지난해에 주상께서 내선하시고자 할 때에 온 나라가 마음 아파하였으나 홀로 이 일을 내어 슬그머니 두 마음을 품었으니 빌건대 두 사람의 직첩을 거두고 율에 의하여 논지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간의 말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이 또한 나타나지 않았으니 무얼 반드시 두 번 묻겠느냐. 또 내가 전유하고자 한 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김첨 조희민의 의논은 또한 허물이 되지 않는다. 일이 이미 지나갔으니 우선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 이날 대간 형조에서 영부원군 민재와 그 아들 여원군 민무율 여상군 민무해를 논핵하여 민무구 등이 몰래 따로 의논한 일에 대해 이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임금이 듣고 사헌장령 조말생을 불러 명하였다. 부원군은 나이 늙고 또 안질이 있으니 다시 논핵하지 말라. 처음에 임금이 선의하고자 할 때 김첨이 말하기를 반드시 이와 같이 하시려면 마땅히 위로 천자에게 고하고 아래로 조종에게 고한 뒤에야 가합니다 하였고 조희민은 말하기를 내선하시는 것이 도리의 순환이 어찌 감히 가능하겠습니까 하였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 죄를 추론한 것이다. 삼성은 대간과 형조를 말하고 내선은 임금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후사에게 내려주는 일인데 이것에는 임금 자의에 의한 것과 타의에 의한 것 두 가지가 있었다. 이와 반대로 성이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선의하는 것을 외선이라고 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8일 김효 두번째 기사 삼공신이 대궐에 나와 전일의 상소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다. 전일 상소에 대한 신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본래 지신사 황희와 승전색 노희봉에게 입계하지 말라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황희가 망설이면서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 해가 늦어져도 공신들이 오히려 물러가지 않으니 황희가 이에 노희봉을 시켜 입계하게 하였다. 임금이 공신의 청이 이들 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사로 하여금 와서 청하게 하는 것이 옳다. 내가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겠다. 뭘 반드시 날마다 여러 사람이 올 것이 있는가? 나라 사람들이 보고 듣는다면 또한 큰 변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니 이에 공신들이 물러가고 다만 유사 남제 윤곤만을 머물러 두어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임금이 이에 전지하였다. 상당군은 그 아비가 불충한 말이 있었음에 연주하여 노권을 회수당하였다. 지금 취상군이 내 옆에서 술주정을 하였는데 불공하기는 하나 어찌 종사에 관계되겠는가? 취상군에게 죄줄지의 여부와 상당군의 노권을 도로 줄지의 여부를 합하여 의논하여 다시 아랜 뒤에야 내가 장차 여강군의 형제의 죄를 결단하겠다. 상당군은 이절을 말하고 취상군은 신극례를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8일 김효 세번째 기사 대사성 류백순이 시독관으로 생원 이수를 천가하다. 성균관 대사성 류백순을 불러 시학할 만한 사람을 물었다. 임금이 경이 오래 성균에 있었으니 선비들의 우열을 알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 김과가 홀로 경연에 있어 직질이 높고 시무가 번다 하니 내가 서생 가운데 마음가짐이 단정하고 박학하고 경서를 궁리한 자를 얻어서 때때로 항상 함께 배우고 만일 의심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양촌에게 질문하게 하고 인하여 아동들을 가르치고자 한다 하였다.
유백순이 생원 이수가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학문이 정숙하다고 청가하니 임금이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 하였다. 이때 김과가 한석윤으로 동지 경연사를 겸하였기 때문이다. 시학은 임금이나 왕세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어렵고 의심나는 점을 서로 토론하는 일이나 또 그 사람을 말한다. 양초는 권근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민무구 형제의 노건만을 거두자 삼공신이 상소하여 신극내의 주회를 청하다. 의정부에 판부하기를 민무구 민무질은 다만 공신 노건만 거두고 신극내는 다시 논하지 말라 하니 삼공신이 또 상소하였다. 신등이 엎드려 오늘의 판지를 보니 민무구 민무질을 불충한 것은 과인이 친히 보아서는 아는 바이고 신극내의 불충한 형적은 보고 듣지 못하였다. 다만 치중의 민무구가 부추겼기 때문에 신뢰한 것뿐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신극내가 전하 곁에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비록 민무구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무기한 종이를 찢었다고 하나 그 불손한 말이 전장에서 아련 바와 같이 종지를 없애고 왕실을 약하게 하기를 꾀하였으니 그 뜻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민무구의 전일의 한 말과 한 입에서 나온 것 같이 하였으니 진시로 민무구의 정상을 알지 못하였다면 어찌 이와 같은 데 이르렀겠습니까? 가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말한 것이 다름이 없으니 그 죄가 같으며 구분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사직에 관계되니 율문을 상고하면 수범과 종범의 구분이 없습니다. 빌건대 장차 신극내도 일체로 시행하여 공도를 보이소서. 지난해 이거이가 사직을 전복할 업무를 꾸민 죄도 또한 율문대로 부자가 알거나 알지 못한 것은 논하지 말고 일체 모두 연좌시켜 스스로 왕법이 지켜지도록 하소서. 엎드려 주상의 재택만 바랍니다. 임금이 상소를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지 등이 민무구 등의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기를 청하다. 형조판서 이지, 대상권진, 좌사관 최함 등이 연장하여 상언하였다. 옛부터 인신의 불충한 죄는 자취가 비록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뜻한 자를 주멸하였습니다. 지금 민무구 민무질의 간귀한 음모를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다 아는 바인데 다만 노건만을 거두니 죄는 중하고 벌은 경하여 상전에 어긋납니다. 빌건대 두 사람이 직첩을 회수하여 그 죄를 밝게 바르소서. 신극내는 두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패거리가 되었으므로 지난해 간신히 그가 정부의 직책에 맞지 않는다고 논하여 이로 인하여 파면되었습니다. 스스로 속으로 반성하지 않고 여러 번 원망하는 말을 하여 앙앙 불평한 지가 날이 오래되고 주상 앞에서 감히 친남의 무기한 종이를 찢기까지 하였으니 불충불경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버려두고 논하지 않는다면 어찌 난신적자를 주멸하는 어리가 있겠습니까? 빌건대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하도록 하소서. 평원군 조박은 두 사람이 어린 임금을 끼고 권세를 오로지 하여 종지를 전제하고자 할 즈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의하고 악한 짓을 같이하여 서로 도우려 하였습니다. 전 총재 김첨, 평강군 조희미는 두 사람과 더불어 몸은 다르나 마음을 같이하여 당을 만들고 한 패거리가 되어 내선하려 할 때 홀로 반열에서 나와 따로 금지하기를 의논하여 몰래 두 마음을 품은 정상이 밝게 나타났습니다. 서령군 유기, 반성군 박은은 두 사람에게 아부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이제 삼공신이 연일 상소하여 함께 두 사람의 불충한 죄를 청하는데도 도리어 병을 칭탁하고 퇴축하여 한부도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불충을 당호한 자치가 또한 은폐할 수 없습니다. 빌건대 조박 이하 5사람을 모두 직첩을 거두고 율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임금이 윤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7월 2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조박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한 형조 정랑 최자해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형조 정랑 최자해 사헌지평 정촌 사관은 우정원
이사징 등을 불러 지신사 황희를 시켜 힐문하였다. 6위 김첨이 민무구의 당이 되어 업무한 것이 무슨 일인가? 조박이 서로 표리가 되어 업무에 참여한 것이 무슨 일인가? 신극내가 나와 공신유사를 원망한 것은 무슨 일인가? 너희들이 들은 것은 다 또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다음같이 대답하였다. 신극내가 원망하고 붕괴하여 한 말은 나라 사람이 아는 바이고 조박은 인아의 지친이니 알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고 유기는 민무질 등과 본래 친하여 공신이 대궐이 나올 때 병을 칭탁하여 참여하지 않았고 김첨은 내선하려 할 때 특별히 이 일을 말하였으니 반드시 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너희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남의 죄를 부해하여 만드니 마땅히 국문을 가려야 하겠다 하고 곧 명하여 순금사에 내리고 좌대원 윤사수로 하여금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말이 곧지 않은 것이 있거든 마땅히 곤장을 때려 신문하라 하고 이에 광년루에 나아가서 정승성승린 이무, 부원군 하윤, 조영무를 불러 친히 일렀다. 오늘의 민무구 등이 내일의 경들일 수 있다. 죄 있는 자가 몇 사람이 되기에 그 죄를 얽어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연루시키려 하는 게요. 민무질 등은 이미 불충하다는 죄명을 받아서 내가 이미 외방에 내쳤다. 조박 같은 사람은 무슨 범한 죄가 있기에 대간에서 죄주기를 청하며 경들은 금하지 않는 게요. 바깥 사람이 들으면 반드시 세자에게 변동이 있다고 의심할 것이니 이것은 심히 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과연 분부와 같습니다. 대간의 말은 친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성성린 등은 자리를 피하여 대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경등을 위해서 아직 천천히 처리하겠다 하니 성성린 등이 돈수하여 살해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황희에게 이르기를 이제부터 대간에서 탄핵하여 아뢰는 것은 반드시 도당에서 가부를 물은 뒤에 있게 하도록 하라 하고 또 순금사에 명하여 대간을 국문하지 말도록 하고 인하여 네 사람과 더불어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이 방간에 처에 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육선을 들지 않고 하윤도 복제가 있었다. 임금이 하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이 만일 육선을 든다면 한번 즐길 수 있겠는데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에 육선을 바쳤다. 임금이 대간 형조에 잇따라 신극내의 죄를 청하고 지금 또 조박의 무리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반드시 지휘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정승들을 불러 그 뜻을 알린 것이다.